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2021년 8월 26일 개장전 대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낮에 백화점을 좀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살짝 공황이가 도졌었거든요. 근데 그 여파로 새벽에 완전 기절을 해서 오늘은 좀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미국 시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변동성은 채권에서 나왔습니다. 채권이 4% 정도 상승을 한 건데요. 현재 51선이 200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간 금리 하락의 신호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제 장기 조정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를 두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물가 상승률은 202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물가 상승률 혹은 경제 성장률이 6%에 이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코로나 셧다운을 감안해 본다면은 2019년 대비는 무난한 수준이죠.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에 많은 투자자가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 둔화를 조금 뭔가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늦출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연준 중앙은행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뭐 조기 금리 인상 같은 이런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나치게 낮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 내년에 디플레이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린다라고 하면은 경제는 성장을 하겠죠. 자, 그럼 경제가 성장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보다 주식의 수익률이나 다른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디플레는 현재 뭔가 기술 수준, 뭐 경제 시스템 이런 걸 놓고 보셨을 때 온라인 쇼핑이나 로봇, 자동화, AI 등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는 기초소득 생활보다는 뭔가 이거는 정부에 좀 의존을 해야 되고, 뭔가 소비 여력이 낮아지고 가격도 최저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리의 방향을 계속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채권 시장은 가장 현명한 시장 혹은 가장 똑똑한 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 흐름을 미리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좀 채권 투자자들이 매도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고, 자, 채권을 매도하면서 주식도 매도하면 정말 경제 위기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식은 많이 샀다라는 점 좀 이따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연준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침묵을 할 것이다. 당장 내일이죠. 잭슨홀 온라인 연설이 있을 것인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여기서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으려면 테이퍼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연준이 그렇다고 시장의 급락을 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은 아닐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이 많다라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융주가 많이 올랐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몇몇 장비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역시도 뭐 하락폭이 크진 않았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0.2% 하락을 했고 애플도 0.8% 하락을 했다. 눈치를 보면서도 매수할 종목들은 계속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수를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점이고,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소폭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엄청나게 좀 큰 편이에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시장에 매매가 많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매수 역시도 좀 상당히 강한 상황으로 보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델타 변이가 정점을 찍은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는 델타 변이가 이제 주요 몇 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이 델타 변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던 도시들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을 지나갔다 변곡점이 좀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도 조금은 이제 변곡점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만약에 그 코로나가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추석 때 우리가 고향 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감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고향을 좀 가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코로나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1%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TSMC가
반도체 가격 상승을 발표를 하면서 4.39%나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장중 5%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여기에다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죠. 이게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도 2.86%나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2021년 내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 공급난입니다. 자,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조금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으로 연결되는 것 같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이제 DB하이텍 정도가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바이오 지수 0.47%, 거기다가 2차전지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ETF 같은 경우에는 0.45%나 0.34%가 상승을 했고, 장마감 이후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요 점을 놓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시장보다 아주 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업종인 반도체와 2차전지가 모두 좋았다라는 점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커진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국제유가입니다. 0.54% 상승, 0.54% 하락했습니다. 며칠간 최근 급격한 반등을 보였다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성은 없었어요. 오른 거는 올랐고 떨어진 건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자재 시장은 큰 방향성이 없었던 하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5만 달러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른다, 조금 혼란스러워한다, 투자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정도도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US 달러, 이제 미국 달러 지수 역시도 뭐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점, 원 달러 환율 역시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점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뭐 당장 내일 발표니까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조금 노잼이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서 국내 EWI ETF가 조금 요상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되게 모습이 별로 부진했습니다. 0.0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이후 0.47%나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안 올랐네 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셨을 때 이머징 마켓과 그다음에 중국 라지캡을 보셨을 때는 얘네들의 상승률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승률이 꽤나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 애들인데, 얘들보다 우리나라가 좋았다라는 점을 보시면은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슬슬 돌아오고 있다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이크론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도체 쪽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쪽으로도 돈이 좀 몰려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막 급등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몇몇 섹터들에 대한 몇몇 기업들이 그냥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수준으로 마감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로스톡스가 0.07%만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이 재미없다라는 소리는 아시아 시장에 조금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와 유사한 시장 분위기 혹은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조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시아 시장을 우리가 그냥 이제 낙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죄송합니다. 목이 완전 갔네요. 일본의 코로나 긴급 사태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에 2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지금은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완전히 행정 시스템이 붕괴가 돼가지고 내가 확진을 받는 순간 나랑 며칠 내에 만났던 사람들한테 나 스스로 연락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외국인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도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도 상하이 공항이 폐쇄, 약간 스톱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류망까지도 마비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미국 투자자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아주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탈레반입니다.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국 시민들이 탈출을 하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연락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다라는 점, 이런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관련돼 가지고 북한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 이제 미국에서 원래 가장 많은 뉴스가 나오던 것이 중국과 아랍, 그다음에 북한이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탈레반으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이 여기에서 나 좀 봐줘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조금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계속 호재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좋고 반도체가 좋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한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여기서 포스코 케미칼이 또 한 번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 가지고 뭐 흑연 관련된 거, 양극재와 전구체, 음극재에 관련된 거,
많은 대규모 투자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조금 이제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만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염블리이자 이제 염승환 이사이자 이제 염승사자라고 불리는 우리 그 이베스트의 염승환 이사님이 코스피 4천이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역시도 코스피를 3,750 수준까지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여전히 시장의 실적이 좋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 점 기억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보셨을 때 헤드라인들 쭉 보시면은 대충 뭐 특정 기업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별로 없고 뭐 국민연금의 이야기, 반대매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내일 있을 잭슨홀 미팅 전에 눈치를 보는데 일단 잭슨홀 미팅이 나쁜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 없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희망 때문에 뭔가 시장에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고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현대중공업과 카카오페이 IPO가 9월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뭐 이제 투자 목표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업로드가 너무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또 정신 차리고 일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밤에도 웃으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테이버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